저번에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요거 보겠습니다. 요건 중요한 판례가 있으니까 요 판례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갑이 가수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방치해놓고 도시로 돈 벌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A가 서류를 유지한 다음에 01년도 3월 1일 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넘겼다. 그런데 우리나라 등기는 행식과 실질이 갖추어져야 유효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는 위조 등기니까 A 명의로 등기의 행식은 갖추어졌지만 실제로 A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근거가 없으니까 이 등기는 껍데기만 있는 등기로서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을에게 접근을 해서 01년도 3월 5일 날 을이 좀 거짓말 했겠죠. 내가 닷새 전에 땅을 한 필지 샀는데 돈이 급하니까 절반값에 팔게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고 을이 등기도 넘겨받고 점유도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을이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등기는 믿고 샀다 할지라도 역시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그 다음에 이 점유는 무슨 점유냐? 왜 샀을까? 지하려고 샀죠. 그러니까 무슨 점유예요? 자주 점유고. 그리고 매매를 할 당시에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으니까 선의 점유고. 그리고 국가의 공식 문서인 등기를 믿고 사면 행위 과정에서 신중했다, 덤벙대었다. 신중하게 산 거예요. 등기 말고 뭘 믿겠냐고. 그래서 가실은 없다. 등기를 믿고 사면 가실은 없는 걸로 봅니다. 하지만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을이 무슨 꼴이 되세요? 타인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한 채로 선의 무과실로 01년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조용히 몇 년이 넘었다? 10년이 경과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돼가지고 이 무효 등기가 뭐로 바뀌어?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아까 우리 나중에 소유권 할 때 볼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되기 전에 04년도 3월 1일쯤 돼가지고 갑이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방치된 가수원에 가서 보니까 어린 농사를 짓고 있더라 말이지. 그럼 갑은 당연히 을 보고 내 땅에서 나가라 했겠죠. 하니까 을은 뭐 했을까? 등기부를 딱 보여주면서 보다시피 네가 A한테 팔았고 A가 내한테 팔았고 나는 돈 주고 샀으니까 못 나간다 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이 나가라 소리를 말을 안 들으니까 소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한 1년 끌다가 05년 3월 1일경 갑이 A의 등기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그럼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럼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등기에 기초한 이 등기도 뭐다? 무효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누가 졌다고? 지금 현재 등기매입자인 을이 소송에서 이제 패소가 된 거예요. 자, 읽으면 어떻게 될까?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유자가 져버렸다. 그러면 이 점유의 성질이 바뀌는 거야. 소유 지면. 그래서 자주는 타주로 바뀌고, 선의는 악의로 바뀌고, 가실은 무가실은 가실이 있는 점유로 바뀌어. 근데 바뀌는 시점이 중요한 거야.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이제 판결 확정 시, 요 시점에서 자주는 타주로 바뀐다. 점유라고 하시면 당연히 자주로 추정됐다, 그지? 자주로 추정이 되는데 져버리면 타주로 성질이 바뀐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우리가 시효 취득할 때 보면 시효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점유는 무슨 점유? 자주 점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점유. 그런데 타주 점유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효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시효 취득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제기 시. 이 시점에서 선의 점유는 악의 점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보시면 과실수취권이라는 게 나와. 그 점에서 선의인 동안, 즉 소제기 이전은 선의 점유자니까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소제기 이후는 악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못 가져간다 할 때 여기 쓰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여하튼 소송이 졌으니까 을은 토지를 갑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이때 땅을 돌려받는 사람을 뭐라 한다? 회복자라고 하고, 땅을 돌려줘야 되는 을은 뭐라 하죠? 점유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가 되어서 땅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땅을 돌려받는 회복자와 땅을 돌려주는 점유자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뭐라고 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 현재 토지를 점유하는 자와 그 땅을 돌려받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렇게 타이틀을 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예요. 먼저 과실을 누가 먹을 것이냐. 과실 수취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201조에서 정답이 뭐냐? 선의의 점자입니다. 선의의 점자는 과실을 가져간다. 요걸 포인트로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지금 이제 01년부터 05년까지 을이 갑의 가수원에 몇 년간? 4년간 농사를 지었죠. 4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사과를 땄을 거 아니에요. 그 사과가 뭐야? 과실이죠. 그 사과를 4년치 생산한 과실을 소송에서 졌을 때 모두를 돌려줄 것인지 일정 부분 안 돌려줘도 될 것인지 여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의 점자는 과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소재기 이전에는 선이다 악이다. 선이니까. 그러니까 01년부터 04년까지 수취한 과실은 돌려줄 필요가 없고 소재기 이후에 수취한 과실은 돌려줘야 된다. 1년치 과실은 돌려주고 이 3년치 과실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게 선의 점자는 과실을 수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된 것이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훼손이 되었다면 돌려주는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202조에서 정답이 뭐냐 하면 점유의 행태가 선의이면서 자주점유를 한 사람 선의이면서 자주점유를 한 사람은 현존 범위 내에서 돌려준다. 이게 답입니다. 현존 범위 내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01년도 3월 5일 당시에 매매를 할 당시에는 그 가수원이 길이 없었어. 길이 없는 가수원에 길을 닦은 거예요. 길 닦는 과정에서 농기구 창고 하나를 허물어버렸다. 근데 소송이 진 거예요. 그러면 땅을 돌려줄 때 어른 자기가 허물어버린 창고를 물어줘야 되느냐. 길을 닦으면 창고도 허물어버리고 사과나무도 몇 폭이 뽑아버리고 이렇게 길을 쭉 닦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걸 손해배상해야 되느냐. 여기 문제예요. 그런데 점유의 성질이 선의이면서 동시에 자주점유라면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그대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을의 점유를 보니까 선자다 아니다. 선의이면서 자주가 맞죠? 그럴 때는 창고가서 물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있는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자가 아닌 경우는 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선타라든지 선의이면서 타주라든지 악이면서 자주라든지 악이면서 타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 가지는 볼 필요 없고 선자냐 아니냐만 보면 돼요. 선자는 현존, 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것이 선자 현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되는 것이 4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비용이 들었다. 비용이 들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돌려주세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비용 상환 청구가 문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 203조에서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받아간다. 그럼 왜 받아가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요거는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부당이득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근거 없이 이득을 취했다 이런 데 있어요. 근거 없이 이득을 취하면 그건 당연히 선악불문하고 돌려줍니다.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선의도 악의도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부당이득에서 봅니다. 지금 가수이 누구 거예요? 갑이 거죠? 갑이 건데 을이 몇 년간 4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갑의 사과나무를 누가 키워줬다? 을이 키워준 거 아니에요. 갑이 키워야 될 사과나무를 을이 뭐야? 거름 주고 비료 주고 농약 주고 이래가지고 사과나무도 키워주고 또 등기도 을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도 을이 냈겠죠. 그러니까 갑의 땅에 갑이 내야 될 세금이 을에게 부과돼가지고 을이 세금도 대신 내주고 이런 것들이 뭐야? 근거 없이 땅 주인은 이익을 받다 안 받다? 이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을이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바람에 갑은 근거 없이 이득을 본 거예요. 그게 무슨 이득이다?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비용은 부당이득의 성질이기 때문에 악의자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도둑도 비용 받아야 합니다. 갑의 시계를 도둑이 훔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도둑이 고장난 시계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시계를 10만 들어가지고 수리를 했다. 훔친 시계를 수리를 했다. 근데 그 뒤에 시계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소송을 해가지고 을이 졌어.
그럼 시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지? 그럼 시계를 돌려줄 때 도둑은 시계는 돌려주더라도 갑은 부당이득을 했다 안 했다? 갑의 시계를 어디 10만 들어 고쳐줬으니까 시계 주인은 근거 없이 10만 원만큼 이익을 본 거예요. 이게 부당이득이야. 근거 없이 이익을 봤죠. 그러니까 시계를 돌려받더라도 시계 수리비용은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야 된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도 시계 수리비용 주세요 돼 안 돼?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악의보다 더 나쁜 게 불법이에요. 도둑처럼 불법점자도 비용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누구든지 받아야 한다. 아무나 받아야 한다. 선악분노나 받아야 한다. 그 다음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냐?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습니다. 이 필요비는 뭐냐면 목적물의 유지, 수성,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아까 말한 대로 뭐 농약, 비료, 대금 이런 것들이 필요비예요. 그리고 필요비는 소모품에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현존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근데 유익비는 무슨 말이냐면 가치 증가 또는 개량을 위한 비용입니다. 이 유익이란 말 자체가 이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비는 증가된 가치가 이익이 남아있어야 돼요. 현존한다는 전제에 받아야 합니다. 이게 뭐 유익비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는 땅에 5천만 원 들어가지고 길을 닦았는데 땅값이 올랐다 내렸다. 길이 없는 땅보다는 길이 있는 땅이 훨씬 비쌀 거 아니야. 그래서 땅값이 한 7천만 원 올랐다 칩시다. 이때 길 닦는 비용을 뭐라 한다? 유익비다. 이때 현존한다는 말은 기간이 만료됐거나 소송에서 배수가 돼서 땅을 돌려줄 당시에 홍수가 나가지고 길을 싹 쓸어 내려가 버렸어. 그러면 땅을 돌려받는 갑의 입장에서는 득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익이 없죠. 그죠? 그럴 때는 필요비를 유익비를 받아야 한다 못 받아야 한다? 못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비는 증가된 가치가 현존한다는 전제하에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땅을 돌려받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투입 비용 5천을 받아가든지 증가된 가치 7천을 받아가든지 둘 중 한 개를 선택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5천을 선택하겠지. 그러면 5천만 원 들어가 길을 닦았는데 땅값이 3천만 원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또 3천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걸 받든 저걸 받든 주는 대로 받아 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을 주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 나도 가수는 돌려줘 안 돌려줘? 가수는 안 돌려주고 버팁니다. 그 버티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이다. 이 유치란 말이 잡아둔다 이런 뜻이다. 우리가 잡아두는 장소를 유치장이라 하죠. 잡아두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왜 잡아두지? 돈 받을 것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딱 찍어서 돈 받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치권이 돈 받는 수단, 즉 담보물권적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비나 유익비라는 비용하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가수는 사이에 나중에 우리 유식한테 때 배울 거예요. 결전성이 있으면 그 돈을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을 안 돌려주고 딱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게 유식이죠. 요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 가지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세 가지인데 요게 이제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요 부분 잘 챙기시고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요 가지를 이제 봅시다. 그래서 서설은 뭐 그냥 볼 것이 없고 바로 넘어가서 201페이지 점유자의 가실취득 그리고 201조 1항을 보니까 201조 1항만 잘 보면 됩니다. 선의 점자는 점유물의 가실을 취득한다. 요것만 해석을 잘 하시면 돼. 자, 가실은 누가 가져간다? 선의 점자는 가실을 가져간다. 반대로 악의 점자는 뭐 가실을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는 바로 동간에 2번으로 내려가서 줄을 칩니다. 선의 점자의 가실 취득은 줄 치고 그리고는 기억의 A번 선의 점자란 줄을 딱 치고 선의 점자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선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는 뭐야? 몰랐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선의는 단순히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가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건이 있다고 오신한 점자 그러니까 가실수취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자 그 자가 가실을 가져간다. 그럼 가실수취권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을 거예요. 소유권을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 사용, 수익, 처분이다. 그죠? 사용이란 것은 가수원에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고 수익이란 말은 가을에 사과를 딴단 말이죠. 사과를 땄다가 무슨 말입니까? 과실을 가져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 중에서 요 수익권을 가진 자는 과실을 가져갈 수 있고 수익권이 없는 자는 과실을 못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돼. 교수님, 과실이란 말이 이익이란 말이네요. 과실. 이 과실은
아, 가실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래. 한글로 쓰면 가실인데 한자로 쓰면 요 가실도 있고 요 가실도 있거든. 요 가실은 무슨 말이고? 부주의, 고의 또는 가실 할 때 요 가실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실은 무슨 가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가실이라는 것은 글자가 들어가면 열매인데 가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천년 가실도 있고 법정 가실도 있습니다. 천년 가실이라는 것은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서 산출된 물건을 천년 가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용도가 뭐예요? 사과를 따는 게 용도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열린 사과, 젖소에서 나온 우유 이런 것들은 천년 가실이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가실은 무슨 말이냐면 법정 가실은 목적물의 사용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의 사용 대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정 가실 되겠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이런 것들은 법정 가실이야. 법정 가실, 뭐 아까 사과라든지 젖소에서 놓은 우유라든지 돼지가 놓은 새끼라든지 새끼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가실? 전년 가실이 돼요. 그는 가실을 누가 가져간다고? 수익권이 있는 자는 가실을 가져간다니까. 그러니까 물건 중에서 수익권이 있는 물건은 가실을 가져가고 수익권이 없는 물건은 가실을 못 가져간다 이러시는데, 그때 여기 선의점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실 수취권이 없는데 그 사실을 가실 수취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잘못 믿고 선의로 점유한 자 이런 뜻이야. 그 선의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어른 뭘 잘못 믿고 있습니까? 사실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죠. 그런데 어리 잘못 믿고 있는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가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소유권은 수익권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가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이야. 그러니까 가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을 오신하면 가실을 가져가고, 그런데 만약에 어리 내가 유치권자가 아닌데 유치권자다 생각하면서 목적물을 정리했다면 요 유치권은 무슨 물건이에요? 담보 물건이니까 수익권이 있어 없어? 수익권이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없는데 유치권인 걸 믿었으니까 선의는 맞죠. 선의를 할지라도 잘못 믿고 있는 권리 자체가 가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가실을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가실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를 해서 무조건 가실을 가져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 요 선의는 가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오신한 선의자만 가실을 가져간다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번 보니까 선의점자란 줄을 치면 가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자를 말한다.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선의를 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가실 수취권이 없는 본권을 오신하면 그거는 가실을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는 거야. 가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을 오신해야 됩니다. 가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 그래서 뭐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용익이죠. 용익권들은 다 뭐야? 사용권도 있고 수익권도 있으니까 가실을 가져가고, 담보물권은 처분권만 가지고 있지 사용수익권이 없죠. 그러니까 수익권이 없으니까 가실을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간다. 내가 유치권자가 아닌데 유치권자를 믿었다든지 질권자가 아닌데 질권자를 믿었다든지 이럴 때는 점유를 하더라도 가실을 못 가져간다. 그 다음에 B번에서는 오신한만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예를 들죠. 그럼 이 사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가실을 가져간다? 01년부터 04년까지는 선이니까 가실을 가져가겠죠. 예? 가실을 가져가는 것이 어리 3년치 가실을 먹는 데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201조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실을 가져가기 때문에 3년치 가실을 어리 가져가더라도 그건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부당이득이 아닌 거죠. 근거 없이 가져가면 그게 뭐야? 부당이득이죠. 근거 없이 이득을 취하면 그게 부당이득인데 어리 가실을 3년치 가실을 가져가는 것은 201조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고, 따라서 선의인 동안에 수취한 가실은 가백에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준다.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A번에 그런 말 있죠. 선의 점자는 가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그것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악의 점자는 볼 필요 없어요. 동안의 상문에 악이 나와 있죠. 악인들은 가실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니까 돌려주면 되지. 만약에 사과를 먹고 없으면 어떡하고? 돈으로 줘야지. 그렇지. 가실을 돌려주고 소비되고 없으면 금전으로 환산해서 돌려주고 이러면 되지 뭐. 그리고 자기 잘못으로 가실 수취를 못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게 악의 점자입니다. 그래서 가실을 반환하고, 또 반환 상태가 소비해버리거나 뭐 훼손하거나 자신이 잘못으로 수취를 못했을 때는 대가를 뭐 보상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양으로 3번에 점자의 배상 책임 가로 열고 줄을 칩니다.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거기다 줄을 치고,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요까지 온 거죠.
목적물을 돌려줄 당시에 매실이 됐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범위의 책임을 지거냐 하는 건데 아까 답이 뭐였어? 선의이면서 자주점유라면 현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요것만 알고 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203페이지 제일 위에 동안의 2번에 기억을 봅니다. 동안의 2번 기억 선의의 자주점자의 책임이 요래되죠. 그러니까 머리 글자 따면 뭐예요? 선자죠. 선자라면 무슨 책임? 현존 배상을 책임진다. 그래서 예컨대 계약의 무효 사정을 모르고 있는 매수인과 같이 줄을 쳐 선의의 자주점자인 경우에는 점유물이 매실 또는 훼손된 데 대한 배상 책임은 현존 이익 한도로 제한된다. 현존 동안을 치고 여기서 길을 닦는 과정에서 창고 하나를 허물어버렸다. 그럼 목적물에 대한 훼손이나 매실이 됐죠. 하더라도 배소 판결을 받은 의리 가순을 돌려줄 때 선의이면서 자주점이라면 선자라면 있는 그대로 현존하는 그대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근데 선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지? 전 손해를 배상합니다. 전 손해. 그래서 니은에 타주란 말이 보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악이란 말이 보이죠. 타주나 악이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선자가 돼야 안 돼요. 선자가 될 수 없지. 선자라는 조합이 짜질 수가 없다고. 선자라는 조합이 짜질 수 없으면 현존 배상이야 전부 배상이야. 그거는 전부 배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선자 현존만 딱 보시면 돼. 선자가 아닌 거는 몰아가지고 전부 배상 이러면 되죠. 전부 배상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사건에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 주시고 선악불문 주시고 이 선악불문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악의자도 비용은 받아간다. 그 이유가 뭐지? 비용을 받아가는 근거가 부당이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불법점유자든 아까 도둑도 비용은 받아가 못 받아. 도둑도 비용은 받아가는 거야. 비용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204페이지 제일 위에 까만 바탕 밑에 니은의 셋째 줄 봅니다. 니은의 셋째 줄 203조가 점유자의 선의, 악의 또는 소유, 의사, 유무를 구별하지 않는 특별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규정한 것이다. 거기다 줄 치시면 돼요. 그 203조. 203조에서 비용을 상환받아갈 수 있는 것은 선의, 악의, 적법, 불법 가리지 않고 받아가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거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가순 주인은 땅은 돌려받더라도 을에게 4년간 농사지으면서 투입된 비용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특별한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규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비용은 두 가지가 있죠. 동안에 이번에 무슨 비? 필요비. 필요비는 아까 사과농부 비료, 농약, 조세, 공과금 이런 거예요. 그거는 필요비. 그래서 기억에 필요비란 물건을 통상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다. 보존, 수습, 사육비 이런 말 나있죠. 사육이란 것은 그 사료비 이런 거예요. 동물을 키울 때는 사육을 해야 되고 식물을 키울 때는 비료를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비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 지출한 필요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줄을 치볼까요?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그 밑에 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과실을 01년부터 04년까지는 선의점자가 과실을 가져간 거야. 사과를 먹었다고. 대가로 비료값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비료, 농약대금, 상계처리 된다 이런 뜻이야. 내가 남은 땅에 농사지어서 사과를 먹었으니까 그 사과를 따기 위해서 들은 비용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못 받는 거예요. 특별 필요비는 받아간다. 특별 필요비는 뭐냐면 주택 같으면 보일러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선악불문하고 이제 비용, 가실 수치 의무를 불문하고 받아가는데 통상의 필요비는 선의점유인 동안에 가실을 수취한 사람은 가실을 가져가는 대가로 통상의 필요비, 전기요금 이런 거는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쌤쌤이 되는 거예요. 상계처리 된다. 그럼 거꾸로 악의인 동안에 가실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가실을 돌려줬죠. 가실을 돌려줬으니까 점유자도 뭘 받아가야 될까? 필요비를 받아가야 되겠죠. 악인 동안은 필요비 받아갑니다. 가실 안 먹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유익비를 봅니다. 동안에 3번 유익비란 건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의 가치를 정득케 하는 비용 거기다 주죠. 가치 증가 또는 개량을 위한 비용이죠. 여기서 아까 뭔 비용입니까? 길 닦는 비용이죠. 길 닦는 비용 여기 유익비입니다. 그런데 필요비와 달리 니은을 봅니다. 필요비와 달리 점유자가 지출한 줄을 쳐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줄치고 여기까지 왔죠. 유익비는 증가된 가치가 남아있어야 돼. 아까 없으면 안 줘도 되지. 그러니까 남아있어야 돼. 길이 쓰고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남아있어야 돼. 현존한다는 경우에 하나여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투입 비용을 받아가든 증가된 가치를 받아가든 둘 중 한 개를 선택한 대로 받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선택권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걸 잘 챙기시고 됐고. 그 다음 내려서 동그란 4번에 유치권이란 말이 보이죠. 근데 비용을 주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면 나도 땅을 돌려줘 안 돌려줘? 땅을 안 돌려주고 버티는 권리가 뭐죠? 유치권이죠. 유치권을 주의하면서 버틸 수가 있다. 유치권을 주의할 수 있다. 고려 보시면 돼요. 유치권. 그 다음에 그 5번에 뭐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 시기는 둘째 줄에 그 목적물을 반환 때 그거만 하시면 돼요. 목적물을 돌려줄 당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 보호 청구권을 봅니다. 03번 타이틀 점유 보호 청구 있죠. 제일 밑에. 점유 보호 청구권은 우리가 그 저번 주에 거의 뭐 기초는 잡고 본 거예요. 기초를 뭘 봤냐면 요걸 연습해서 요거. 양수가 태아를 보호하듯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권 중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다? 점유권을 배우고 있죠. 그럼 이 점유권을 둘러싸고서 보호하는 장치가 뭐예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이다. 그래서 물권 청구는 물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보호 청구권이다 라고 했죠. 거기다 앞에 뭐만 붙이면 될까? 점점 붙이면 되죠. 소유권 배울 때는 여기다 소유권을 넣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보호 청구에 말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침해의 행태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 있죠.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돌려주세요. 방안을 청구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방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나가주세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들어올 염려가 있으면 미리 뭐다? 들어오지 마세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물건을 보호하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이고, 여기도 역시 뭐야? 점유자만 이어주면 되죠. 점유권에 의한 반환, 점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점유권에 의한 방해 예방 이런 식으로 말만 바꿔주면 돼. 요까지는 점유권이든 소유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은데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죠. 본권이 아니니까 본권보다는 아무래도 약한 권리예요. 내용이 없는 권리니까. 저번에 우리가 106페이지 물권의 종류를 볼 때 물권의 종류는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고, 본권을 만드는 구성요소는 사용수익 처분이고, 이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본권의 구성요소로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본권이 뭐야? 소유권이고, 그 셋 중 한 개를 제한적으로, 일부를 제한적으로 지배하면 그게 뭐야? 제한 물권이었죠. 그래서 소유권은 완벽한 물권이고, 그 완벽한 물권인 소유권부터 사용수익권이 떨어져 나가면 용익물권이 만들어지고, 처분권이 떨어져 나가면 담보물권이 만들어진다. 이런 연습했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대비해 보면 이 지금 배우는 점유권하고 본권은 전혀 본질이 다른 권리예요. 그래서 본권 7개, 점유권 1개 합쳐가지고 몇 개? 물권이 8개다 이리 되거든. 그래서 본권은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내용이 있고 근거가 있고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강한 권리고, 점유권은 조금 약한 권리다 보면 돼. 그래서 본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보호장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도 제한이 없고 상대방도 제한이 없고 누구한테 가서나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조금 약해가지고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 제한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침탈된 때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만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요 세 가지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 제한을 우리가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소유권과 똑같습니다. 먼저 침탈이 뭐냐? 침탈이라는 것은 내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거 이런 뜻입니다. 뺏긴 거하고 내가 건네준 거는 다른 거예요. 뺏긴 것은 내가 안 주고 싶은데 저놈이 내 걸 뺏어간 거고, 침탈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넘겨준 거는 침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침탈은 세 가지야, 세 가지. 절도, 강도, 부당한
강제 집행. 요 세 가지가 침탈입니다. 절도는 뭐죠? 내가 안 줬는데 지가 내 모르게 살짝 가져간 거야. 침탈이죠. 강도는 내한테 겁을 줘가지고 내가 벌벌 떨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이제 지가 가져간 거야. 침탈이죠. 부당한 강제집행은 강제 집행을 해야 될 전혀 근거가 없는데 요놈이 서로를 위조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국가기관을 속여가지고 국가의 공권력을 써서 강제 집행을 해가는 거예요. 부당한 강제 집행이죠. 이런 것들은 내가 안 주는 데 가져갔으니까 침탈이에요. 그런데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사기는 내가 준 거예요, 지가 뺏어간 거예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겨줄 때 나는 지금 이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좋지. 사기를 당했으니까. 사기를 당했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노. 기분이 엄청 좋은 상태에서 넘겨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분 더럽다. 이게 사기 아니야. 사기를 당할 상태에는 지가 사기당한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기분 좋게 넘겨줬을 거 아니야. 이거는 뺏긴 거야. 내 손을 넘겨준 거야. 이건 내 손을 넘겨준 것이니까 침탈이다 아니다. 이건 침탈이 아닌 거지. 뺏긴 게 아니잖아. 이거.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넘겨준 거예요. 기분 좋게. 아이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넘겨준 거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기당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넘겨줄 당신의 기분 판단. 그다음에 공갈. 공갈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이러면 안 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금품을 갈취했다 이런 뜻이죠. 공갈. 겁을 줘가지고 겁을 주니까 겁을 먹은 사람이 지가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그냥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니까 겁을 준 사람이 뭐야? 받아간 거예요. 이거는 뺏어간 게 아니고 이것도 침탈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기라든지 공갈이라든지 이런 건 침탈이 아닌 거야. 그러면 절도가 하자면 이걸 뭐라지? 치자를 붙여가지고 절치, 강도가 하자면 강치, 사기쳐서 가자면 사치, 사치라고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펜치라고도 합니다. 사나 펜이나 쏘긴다는 점에는 똑같은 거예요. 공갈쳐서 가자면 뭐라지? 공갈치 이런 건 없어. 갈치 이렇게 표현하죠. 갈치. 그런데 펜치, 사치, 갈치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침탈인 절도 강도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갑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3월 1일 날 그 시계를 훔쳐갔어. 절취에 관한 경우하고 갑의 시계를 을이 사기를 쳐가지고 뭐 1,000만 원 받아야 될 시계를 100만 원 팔았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5월 1일 날 갑이 을이 훔쳐간 사실을 알았어. 이때는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한다 뭐 한다? 절취는 침탈이다 아니다? 침탈이도 해놨네요. 절도. 그러니까 요거는 침탈이니까 절취를 당한 경우에는 갑은 을을 상대로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이거는 사기는 침탈 아니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주고 점유물을 넘겨줬다면 이때는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소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01년도 3월 1일 날 도둑을 맞았는데 02년도 5월 1일 날 을이 훔쳐간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을을 상대로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한다 뭐 한다? 이것도 못하는 거야. 왜 못하지? 1년이 넘어와버렸잖아. 1년이 넘어와버렸으니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못하는 거지. 1년 내에만 해야 돼. 1년 내에만. 요 1년 내에 뭘 해야 된다? 소송을 제기해야 돼. 소송을. 이 출소기간이에요. 출소. 출소기간인 것은 갑이 점유를 침탈당한 갑이 점유 침탈자 을을 상대로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소송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1년이 넘어버리면 반환 청구 소송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을이 훔친 시계를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제3자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할 당시에 병이 을이 점유하고 있는 그 시계가 훔친 시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알고 샀을 수도 있죠. 그럼 매매는 특별승계예요, 포괄승계예요? 매매는 특별승계죠. 선의의 특별승계인 사람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은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보호를 해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특별승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못한다. 그리고 악의 특별승계라든지 상속받은 사람은 뭐예요?
포괄성계죠. 포괄성계는 이거는 선이든 악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악이 상대방도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선의 특별성계는 상대방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볼 필요가 없고 적은 거 한 개만 보면 되겠죠. 선의 특별성계는 상대방에서 빠진다. 나머지는 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많은 걸 본다, 적은 걸 본다. 적은 쪽을 보는 거야. 적은 쪽을 보고 많은 쪽은 뭐야? 제곱하면 되죠. 적은 쪽이 아닌 건 다 많은 쪽이니까 OX로서 제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선의 특별성에 한 사람 안 된다. 이거 말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되는 사람들은 볼 필요 없어. 안 되는 거 한 명만 알고 있으면 돼. 한 명 빼놓고는 다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점유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이야기입니다. 그걸 봅시다. 점유보호청구권을 보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제일 밑에는 볼 필요가 없고요. 바로 넘어가서 206페이지를 보면 점유율 반환청구권 이래가지고 의 밑에 보니까 요건이 나와 있죠. 요건만 잘 보시면 돼. 기억해 보니까 점유의 침탈이 있어야 한다 줄치고, 침탈이 있어야 한다 줄치고, 그 다음에 점유의 침탈이란 가로를 묶고, 침탈이란 줄을 쳐.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것까지 줄을 치고, 내가 넘겨준 거요, 빼앗긴 것이요. 뺏긴 거. 그래서 뺏긴 것이 그 A번에 나와 있죠. 절도, 강도, 절치, 강치하든지, 절도, 강도하든지, 또 위법한 강제집행 세 가지 있죠. 그 세 가지 말고 있습니다.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을 통한 것은 침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B번에 보니까 뭐가 보여? 사기란 말이 보이죠?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사기라든지 뭐 유실물 습득한 경우 이런 말 보이죠? 유실물 습득이 뭐야?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다든지 뭐 시계를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뺏은 것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침탈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점유권만 그죠. 그 다음에 니은으로 내려서 점유 침탈자의 고의가 실은 요건이 아니다 줄치고, 점유 침탈자의 고의가 실은 요건이 아니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권, 상대권. 물권은 절대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절대권. 절대권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의가 실을 따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207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상대방 돼 있죠. 아까 상대방은 한 명 빼놓은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 옆에다 그냥 적어 놓는 게 좋아. 선의 특별성계인 제외 이렇게 딱 적어놔. 선의 특별성계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상대방이 되는 사람 아까 세 사람이었죠. 악의 특별성계인, 그리고 포괄성계인 이런 거다. 그 밑에 보니까 A번에 나와 있죠. 점유 해수 청구에 있어서 침탈자의 포괄성계인은 당연히 상대방이 되고 침탈자의 특별성계인도 악이라면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명 빠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의 특별성계인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특별성계인을 제외하고는 다 상대방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의 특별성계인, 문제가 나오면 선의 특별성계인이 아니냐고 한번 보면 되거든. 그 한 개 잘 챙기시고. 그 다음 5번으로 내려서 제척기간. 점유율 반환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줄을 쳐.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줄치고, 1년 내 동안 치고 1년 내. 그리고는 그 밑에 줄 그 의미를 출소기간으로 해석한다. 출소기간 줄치고. 그러니까 1년 내에 뭘 하라고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라 이 말이죠. 출소. 출소 이렇게 쓰는 거야. 출소. 이렇게 써야지. 요렇게 쓰면 어떻게 돼? 요렇게 출소 써버리면. 과목서에서 나왔다가 출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요렇게 써야 돼. 출소. 소송을 제출한다. 제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출소 기간이다. 거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박스를 봅니다. 204조 3항과 205조 2항 소정의 줄을 칩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지 여부 이렇게 읽었죠. 가로수에 뭐라 되어 있노? 적극되어 있죠? 적극이란 말은 긍정 이런 뜻이야. 출소기간으로 우리 판례는 본다 안 본다? 우리 판례는 출소기간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방해 제거나 예방이나 이런 거는 뭐 구조가 똑같은 게 별도로 지금 안 봐도 되고 바로 넘어와서 소유권을 봅니다. 자력구제권 이런 것들도 시험하고 관계없고요. 215페이지 소유권.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요거 좀 쉬었다가 소유권 합시다.